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나이도 있는데 이제 뭐 하겠습니까? 젊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60대, 70대, 때로는 80대 환자분까지 오십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나이 먹은 탓이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나이를 탓하는 동안 몸을 망치는 건 바로 그 작은 실수들입니다. 그 실수들이 쌓여서 혈관을 막고 신경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감까지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분은 늘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었죠.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매일 반복되면서 혈류가 줄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그게 편해요. 하지만 그건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한 결과였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굳고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병원에 가서 이야기해야 하나. 그냥 참고 살지 뭐. 하지만 그 침묵이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남성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이고 자존심이고 남자로서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능 저하의 절반은 세월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앉아서 TV를 보고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운동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게 혈관과 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 건강을 금기 주제처럼 여깁니다. 병원에서도 말하기 어렵고 가족에게는 더더욱 숨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만 돌고 시간은 흘러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몸을 위해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나이 들어서도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키는 방법, 그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이는 변명일 뿐, 원인은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 중 한 분은 수년간 성관계를 피하고 스스로 자극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음경의 탄력이 떨어지고 크기가 줄어들고 심지어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혈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은 쓰는 만큼 기억하고 돌보는 만큼 회복합니다. 혈류를 자극하는 작은 운동, 간단한 자위, 규칙적인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이제 나도 그런 나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몸은 진짜로 멈춥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건강은 나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 몸을 되살리는 5가지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의학 서적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후회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나이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꾸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은 참 솔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건 근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법칙이라 부릅니다. 음경은 혈류와 산소 공급에 따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자극이 사라지면 혈관이 점점 수축하고 내부 조직이 약해집니다. 결국 탄력이 떨어지고 신경 반응이 둔해지죠. 이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음경 위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한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0년 가까이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죠. 이제는 필요도 없고 괜히 무리하면 다칠까 봐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리하지 않아서 몸이 더 약해졌던 겁니다. 검사 결과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극을 주면 언제든 다시 반응합니다. 성적인 활동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혈류를 순환시키는 운동이고 조직을 유지하는 재활치료입니다. 젊을 때처럼 활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위행위나 진공자극기 혹은 케겔 운동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인데 하루에 10분만 해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단순한 활동들이 전신의 혈류를 높이고 결국 성기에도 더 많은 산소를 보내줍니다. 결국 몸 전체의 활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부부관계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계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신체를 유지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혈관과 근육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은 악기와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연주하지 않으면 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혀는 다시 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제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나이는 자연이 주는 변화지만 쇠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70이 넘어서도 주 3회 가볍게 자극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진 않아도 아직 내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한 생리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이고 존재감입니다. 그 감각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잃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작은 자극을 시작하세요. 매일 5분의 케겔 운동, 하루 10분의 산책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이건 모두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살아나고 감각이 되살아나며 무기력했던 마음에도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멈췄던 거였구나.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남성으로서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해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 깨끗하다는 기준이 젊을 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0대 때처럼 대충 헹구고 끝내는 습관을 반복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실수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비뇨기 질환 중 하나가 귀두염과 포피염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가려움이나 따가움 정도로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깊게 번집니다. 특히 포피가 있는 경우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땀, 각질, 분비물이 포피 안쪽에 쌓입니다. 그 안은 따뜻하고 습합니다. 세균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죠. 결국 염증이 반복되고 심한 경우에는 흉터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며 포피가 당겨지지 않아 소변조차 불편해집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끔 간지럽긴 하지만 참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방치된 작은 염증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직 변형으로 이어지고 드물게는 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위생 문제로 인한 음경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비단 외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나이 든 남성들이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보호막을 없애버립니다. 둘째, 강한 향이 나는 비누나 바디워시도 금물입니다. 그 안의 화학 성분이 민감한 부위를 자극해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중성 비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포피가 있다면 반드시 부드럽게 뒤로 젖혀서 안쪽까지 세척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부끄럽거나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말리고 가능하다면 자연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나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나친 세정도 문제입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과함이 아니라 소홀함입니다. 저는 위생을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성껏 관리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신체에 대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면 몸의 상태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후반 환자 한 분은 오랜 기간 가려움과 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세정 습관을 바꾸고 순한 비누와 완전 건조만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몸도 깨끗해졌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균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입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깨끗해지고 무시하면 썩어갑니다. 피부도 장기도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씻는 시간을 달리하세요. 대충 헹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씻어보세요. 그 한 번의 세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병을 막습니다. 청결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염증, 감염, 암까지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세워도 되지 않나요? 굳이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바로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음경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 그리고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피가 가득 차야만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하면 그 부드럽고 약한 조직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작은 상처, 즉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그 상처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안쪽에서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는 단단하게 굳으며 주변 조직을 잡아당깁니다. 결국 음경이 한쪽으로 휘거나 관계 시 통증이 생기는 페이로니병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년간의 조급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병이 생겨도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양이 조금 변한 것뿐이에요.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는 점점 심해지는 통증과 자신감의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65세의 남성이었는데 오랫동안 충분한 발기 없이 관계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가 기다릴까봐 괜히 시간을 끌면 민망해서.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살짝 휘는 느낌이었지만 몇 달 후엔 통증이 생기고 결국 발기가 돼도 삽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조직이 굳어버린 뒤였기에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천천히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이야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불편함을 참으며 결국 병을 키워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급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관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한 발기는 단지 쾌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약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신다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급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윤활제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활제는 단지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마찰과 손상을 줄여주는 보호막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이 줄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활제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트너와의 대화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긴장이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괜히 민망할까봐 말을 아끼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충분한 발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수년간의 통증과 후회를 막아줍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증, 불편함, 긴장감은 지금은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결국 그 대가를 청구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천천히 해야 오래갑니다. 몸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과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교감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그 여유가 건강을 지켜주고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남자의 품격이고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켜면 누구나 쉽게 자극적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70대 남성분들도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혹은 잠이 안 올 때, 습관처럼 그런 영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보는 거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다른 방법도 없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그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몸과 뇌를 서서히 바꿔놓는 습관임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점점 현실보다 더 강한 자극만을 원하게 됩니다. 영상 속의 극단적인 장면, 과장된 소리, 비현실적인 상황이 뇌의 쾌락 중추를 계속 자극하죠. 결국 현실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그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무뎌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서는 욕구가 있지만 막상 실제 관계에서는 반응이 없거나 흥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내가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아니라 두뇌의 감각 회로가 피로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67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내와 함께 있으면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분은 병이 아니라 습관에 길든 뇌의 문제였습니다. 포르노는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현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며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자극을 찾을수록 진짜 관계의 감정은 무뎌집니다. 이건 단지 성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고립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나 시선이 어색해집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까지 닫혀버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당신이 외로워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르노의 함정입니다. 물론 저는 이걸 절대 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같이 그것에 의존하면 몸은 실제의 감각을 잃고 뇌는 현실을 지루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청 빈도를 줄이세요. 처음부터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둘째, 혼자 있을 때만의 자극을 조금씩 감각 중심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영상이 아니라 상상, 기억 감축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뇌의 회복 과정입니다. 또한 실제 사람과의 교감을 늘려보세요. 대화, 식사, 손을 잡는 정도의 접촉도 충분합니다. 그런 따뜻한 교감이야말로 뇌가 원래의 감정 회로를 다시 되살리는 자극이 됩니다. 한 65세 환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영상을 안 보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끊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의 몸이 바뀐 게 아닙니다. 뇌가 다시 현실과 감정을 느낄 준비를 되찾은 것이죠. 포르노는 욕망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마음을 자극하세요. 눈으로 보는 흥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설렘을 찾아보세요.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남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포르노는 잠시의 도피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평생의 힘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균형을 되찾으세요. 뇌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따뜻한 감정이 가짜 자극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는 느낄 때입니다. 요즘 남성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파란 약, 노란 약, 작은 알약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신호를 잠시 바꿔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편하고 빠르니까요. 맞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잠시 덮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진짜 문제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그저 알약 하나로 버티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한 분은 매일 약을 드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 덕분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높았고 당뇨는 조절이 안 됐습니다. 몇 년 뒤 그분은 갑자기 심혈관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죠. 음경 혈류가 막히는 건 사실상 심장 혈관이 막히기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발기는 단순한 성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혈관 건강의 지표입니다. 음경은 우리 몸의 혈관 중 가장 가늘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즉, 그곳이 먼저 반응이 떨어진다면 심장, 뇌혈관에도 이미 이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생활을 고치세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호르몬이 깨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약은 도움일 뿐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수면, 운동, 마음의 안정. 이 네 가지가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한 66세 환자분은 매일 약을 먹으며 이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 대신 하루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식단에 채소를 늘리고 술을 줄이고 잠을 일정하게 유지하자고 했죠. 4개월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약을 안 먹어도 예전보다 더 잘 됩니다. 그분의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약에만 기댈 때 몸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점점 잊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은 혈관이 숨 쉴 수 있을까? 그때 당신의 대답이 아니요, 약으로 버텨라라면 몸은 언젠가 진짜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은 다리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영원히 의지하면 다리는 결국 걷는 법을 잊습니다. 약도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결국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일주일 만에 혈류가 달라집니다. 술을 줄이면 한 달 안에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매일 걷기 시작하면 3달 만에 발기력이 6달이면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본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힘이 깨어날 기회를 주세요. 약은 필요할 때 잠시 손잡아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면 이제는 스스로 걸을 차례입니다. 몸은 매일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에 기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겠습니까? 그 질문에 이젠 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